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연히 들려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끔찍한 스릴러 반전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혈자리가 뚫려 혈액순환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겪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 아직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격려로 치유하고 싶네요.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9살에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와인을 많이 좋아해서 와인 동호회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그 일을 처음 만났답니다. 사실 모임 내에서 저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하나도 없었고 그이는 대부분의 여자 회원들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뚜렷한 이목구비와 구릿빛 피부, 훤칠한 키와 운동을 많이 한 듯이 떡 벌어진 어깨가 매력적이었죠. 또 성격은 온몸에 매너가 배어 있었고 상냥하고 온화한 말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절로 좋아졌답니다. 그런 남편이 저하고만 마음이 통했는지 다른 여자들과 인연을 맺지 않고 저와 사랑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깊이 빠지게 되어 불같은 사랑을 1년 동안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시어머니의 갑질을 저는 심하게 당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신 분인데다 당신의 아들을 끔찍이 아껴서 저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신혼 1개월 차에 맞벌이였던 저와 남편은 집안 살림을 분담했어요.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보이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문제점 투성이었나 봅니다. 제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해서 신혼집으로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앉아 계셨어요. 너는 이제 기어 들어오느냐? 내가 오늘 불시에 와봤더니 내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있네. 이거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너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내 귀한 아들한테 밥하라고 시킨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는 당번을 정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오빠가 밥을 해주는 날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와 빨래 같은 것들도 모두 나눠서 하고 있어요. 뭐? 나눠서 한다고? 내 귀한 아들과 나누긴 뭘 나눠?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하찮은 집안일을 맡겨? 너 제정신이니? 하도 당연한 거라 가르치지 않았더니 아주 과관이네. 감히 4대 독자 내 귀한 아들에게 앞치마를 두르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게 해? 게다가 빨래가 어떻고 청소가 첫째? 어머님, 제가 잘못을 한 건가요? 요즘 부부들은 다들 살림을 나눠서 한다고요.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고작 손바닥만한 회사를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벌면서 감히 사업하는 내 아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최우선이었고 당신의 생각에 벗어나는 말을 하면 어떤 말로도 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이는 조용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아들, 마이 베이비, 얼른 앞치마 벗어서 쟤한테 줘. 내가 살다 나의 베이비가 앞치마를 두르는 걸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어서 벗어, right now. 알았어, 엄마. 그런데 너무 뭐라 하지 마. 요즘 남편들은 다들 살림을 도와준다고. 그이의 말을 들으니 화가 더 올라왔습니다. 살림은 함께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맞벌이로 사는 부부 중 아내 쪽이 살림을 다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심하게 나빠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오빠, 어머님, 저 아무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사업을 하든 작은 회사를 다니든 각자의 일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누구는 밀린 살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살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깨갱하고 뒤로 빠졌고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지 기다렸어요. 이윽고 의자에서 일어나신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 바짝 다가오셔서 침을 튀기며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 지금 남녀평등 뭐 이런 걸 바라고 대드는 거니?
네 친정 부모는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느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여자들의 몫이라고. 세상이 암만 변해도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계집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야 한단 말이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는 속담도 못 들어봤니? 어머님, 그건 속담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여자가 하늘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한참 전에 변했다고요. 인연이 진짜 한마디를 안 지네. 야, 내 말 끊지 마. 내가 속담이라고 하면 속담인 거야. 내가 하얀색을 노란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인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곧 법이라고. 시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이 이토록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혼을 고민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전에는 선하고 다정한 척, 깨어있는 척을 그렇게 하시더니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이렇게 나오시니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절대 수긍하면 안 되겠다 싶어 그날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답니다. 어머님,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요즘 그런 말씀을 어디 가서 하면 욕 드세요.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같이 변해야죠. 옛날 세상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적응을 하셔야겠어요. 어머님, 저는 혼자 살림할 생각 절대 없습니다. 남편은 모시고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존중 없는 막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입니다.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천장으로 고개를 올리시더군요. 아이고 두야. 이런 애가 내 며느리라니. 천지가 개벽할 사달이네. 아이고 머리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번복하거나 사과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빠와 집안일을 분담해서 지낼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이런 애라니. 진짜 환장하고 자빠지겠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저를 계속해서 노려보시던 시어머니는 아주 많이 어이가 없었는지 제 말에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더 있다간 화병 나서 쓰러질 것 같으니 그만 가련다. 마이 베이비, 네 처가 뭐라 하든 앞치마 벗어라. 이 엄마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네가 제대로 정리하란 말이야. 엄마, 미안해. 조심히 가. 어머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신혼집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앞치마를 벗으려고 하자 제가 인상을 한번 쓰면서 봤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더군요. 어머님이 뭐라 하시든 상관 말고 하던 거 해. 당신은 나랑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밥할게. 그리고 어머님 앞에서 왜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걸 구경하는 게 재밌디? 나랑 결혼 생활을 무사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잘 생각해. 그럼 내 마누라는 당신이지. 걱정하지 마. 난 당신이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에휴, 아까 어머님이 당신한테 베이비라고 그랬어? 마이 베이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기 취급을 하는 건지. 당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성숙한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해. 남편에게 잔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대로 살림을 분담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종종 신혼집을 찾아오셔서 쓴소리와 억지를 부리셨는데 저와 남편은 하던 대로 하며 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고지식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요즘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멋대로 하는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고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보다 음식 솜씨도 뛰어났고 살림 솜씨가 좋아서 트집을 잡혀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이 지나자 임신 이야기를 꺼내시며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너 마이 베이비가 4대 독자인 거 알지?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으니 슬슬 아기를 가져야 할 거야. 딸은 안 된다. 네? 아들, 딸을 구분해서 낳으라는 말씀이세요? 얘가 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무조건 아들을 임신하라는 소리야. 남들 다 낳는 아들을 낳으라는 소리라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딸을 임신해도 낳아도 된다는 뜻이 내포된 거죠?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게 하셔서 헷갈리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낳아요. 요새 누가 4대 독자, 5대 독자를 따져요. 제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는 하늘이 주는 대로 감사히 낳을 겁니다. 얘가 또 내 뒷목을 잡게 하네. 아이고 두야. 진짜 너 때문에 내가 화병으로 쓰러지겠어. 그냥 아들 낳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따져야 속이 후련하냐? 어머님,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니 이렇게 대답할게요. 건강한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말로 해서 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아들을 낳으라는 말씀이 쏙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제가 몇 달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씀과 별개로 저와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제 몸이 많이 허약하고 임신을 해도 아주 조심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이 상한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를 먹잇감으로 여기고 저를 혼내시려고 자주 찾아오셨어요. 너는 젊은 애가 벌써부터 몸이 그 모양이면 어쩌냐? 너 말이다.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내 며느리 자리 반납해야 할 거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 몸이 약한 건 사과드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아들을 못 낳으면 오빠랑 헤어지게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으로 저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얘가 또 대드네. 야, 난 무조건 손자를 봐야 하니까 무조건 임신해라. 만약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단칼에 널 잘라내고 말겠어. 저는 온몸으로 기운이 빠진 데다 대꾸해드리고 싶지 않아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될까 하는 걱정만 했어요. 친정엄마가 한약이랑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주셨고 남편과 같이 운동을 해가면서 몸 관리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근육이 3kg나 늘었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기대를 하고 임신 준비를 해도 되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 갖기 프로젝트로 돌입해 남편과 날짜를 맞춰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곧 하늘이 선물을 내려주실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이 갖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매일같이 욕을 먹어가며 지냈고 스트레스는 매일같이 쌓여갔어요. 그러다 남편과 제주도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이는 저희 둘 다 젊고 기회가 많으니 임신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제주도 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왔는데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너무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삭신이 쑤셨죠. 근육통이 심해 정형외과에 갔더니 청진기를 제 배에 가져다 댄 의사 선생님이 싱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쿠, 병원을 잘못 찾아오셨네요. 아무래도 산부인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선생님? 저 임신한 건가요? 정확하게 아시려면 산부인과를 가보세요. 어쨌든 여기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임신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별은 구분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네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더니 미친 듯이 날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태교하는 동안에는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라고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 몸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일을 잠시 쉬면 어떨까? 아예 그만둬도 좋고. 나도 그 생각했어. 괜히 무리하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태교를 하려고. 당신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해? 그럴 수 있지? 그럼 아빠가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살림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고고하게 태교에만 전념하라고. 그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니 아주 고마웠어요. 그래서 전 바로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집에서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며 몸을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왔듯이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편하게 두 발 뻗고 쉬고 있는 저를 보시면 한숨을 내쉬며 심통을 부리셨습니다. 넌 시애미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고 싶니? 나의 베이비가 날마다 밥 해주고 살림도 다 해주고 있다며?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유난을 이렇게까지 떨어야겠니? 임신이 벼슬이야? 어머님,
제 몸이 많이 약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네요. 죄송하지만 임신 중에는 오빠한테 살림을 맡길게요. 대신 건강하게 아이를 낳으면 제가 육아와 내조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한 건 벼슬과 동급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투야, 얘가 또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내가 너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아니? 애 하나 가졌다고 이렇게 유난 떠는 애는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을 거다. 어머님, 아무리 뭐라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유산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기가 듣는데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유난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볼멘 소리를 모두 흘려듣고 태교를 이어갔답니다. 얼마 뒤 제가 임신한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은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니, 싫은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극혐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아유, 꼴랑 계집년을 임신해서 이 지랄이야. 당장 일어나서 네가 밥하고 빨래해. 내 아들 그만 부려먹으라고. 어머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산기가 있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이년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연병하네. 당장 안 일어나? 내가 니년 머리채라도 잡아야 일어나겠느냐? 안 되겠다. 시엠이 무서운 걸 제대로 보여주겠어.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채자 배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배가 아파요. 꼴값 떨지 마. 너 오늘 내가 단단히 교육시켜주겠어. 아, 진짜 아파요. 오빠, 나 배가 심하게 아파. 119 좀 불러줘. 아! 이년이 연기까지 하네. 아이고, 아주 할리우드 가도 되겠어. 이년아, 눈 떠. 에? 얘, 왜 이러니? 너 정말 아픈 거야? 정신 차려봐. 마이 베이비, 119 불러. 저는 진짜로 의식을 잃고 말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가져온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임산부를 괴롭히느냐고 시어머니를 크게 혼냈죠. 어머님은 그제야 큰 잘못을 한 걸 인식하셨는지 사지를 떨며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난 네가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유산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뭐 어쨌든 아기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님 앞으로는 태교하는 동안 저를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119에 실려가 진짜 제 몸 상태를 알게 되셔서 태교하는 동안 괴롭힘이나 막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저를 위해 살림을 맡아주었고 제가 필요한 건 모두 챙겨주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출산 예정이 전날에 아이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못했고 시어머니도 제 심리 상태를 흔들까봐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과 둘이 병원에 들어가 아이 낳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제 몸이 약한 탓인지 오랜 시간을 분만실에서 비명을 질러야 했답니다. 아, 애기야, 엄마 그만 힘들게 하고 그만 나오렴, 제발. 여보, 내 머리 잡아. 젖먹던 힘까지 내보라고. 그래, 이리 와. 이 나쁜 놈아. 어중간하게 시어머니랑 내 사이를 중재하지 못한 바보 같은 놈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어. 여보, 너무 세게 잡았어. 거기 구렛나루에 안 돼. 내가 구렛나루를 기르려고 발모제를 수십 통을 썼다고. 저는 그이의 머리털을 잡고 장장 38시간을 진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딸아이가 응애의 소리를 내며 세상 밖으로 나왔답니다. 저는 거의 실신을 한 상태라 눈앞이 흐렸었는데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에 안았을 때 어찌나 많은 눈물이 나오던지 그 기쁨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를 건강하게 낳긴 했지만 제 몸은 아주 많이 위험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혈압과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시고 고위험 산모실에 들어가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면회도 제한해서 남편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거의 2주가 넘는 시간을 고위험 산모실에서 지내다가
몸이 회복해서 2인실로 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 같은 산모 하나가 아이를 낳고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답니다. 저는 며칠 더 상태를 체크해보고 산후조리원으로 옮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반 산모실에 들어가게 되자 친정 부모님이 미역국을 손수 싸우셔서 면회를 했고 제 딸아이를 보며 축하한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눈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저를 돌봐주시려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한 손에 무거운 양동이를 낑낑거리시며 들어오셨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뭘 챙겨 오신 거예요? 보양식이라도 해오신 건가요? 우리 새애기 고생 많았다. 건강하게 딸도 낳았고 몸도 거의 다 회복되었다며? 그래서 내가 선물을 가져왔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계속 기다려오다 이제야 주는구나. 뭔데 그래요? 엄청 무거워 보여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양동이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맹물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계속 갸우뚱한 얼굴로 어머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양동이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간다? 양동이를 들어올려 그 안에 있던 차가운 물을 제 온몸에 뿌리셨어요. 너무 놀라고 차가워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꿈일 거라 생각했는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추위와 공포를 제대로 느꼈어요. 너무 놀란 제가 어머님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이년아, 미년이 계집애 임신하고 유난 떨면서 내 말을 개무시했었지?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온 줄 아느냐? 물에 빠진 생쥐꼴이 아주 잘 어울리네. 그러게 싸가지 없이 대들지 말았어야지. 내 말을 허투루 들었다가 이 꼴을 당한 거 아니냐? 어머님,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머님 당장 나가세요. 제 딸을 안을 자격 없으십니다. 이년아, 안아달라고 빌어도 내가 거부할 거야. 난 아들 아니면 손주 취급 안 해. 진짜 돌아버리겠네. 제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남편이 산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이는 제 꼴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달려와서 수건으로 저를 닦아주었답니다. 설마 엄마가 이런 거야? 엄마,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해도 너무하시네. 여보, 내가 서갈게.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어머님을 내 눈앞에서 치워줘. 저대로 가만히 뒀다간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이년 보소? 감히 하늘 같은 시애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안 되겠다. 니년 주둥이를 꿰매버려야겠어. 엄마 그만 좀 해. 산모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끝을 내야 할지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패고 싶어 안달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산모가 커튼을 차락 하고 걷어버렸어요. 그리곤 제 남편의 얼굴을 보고 피식 웃고 말했습니다. 죽었다던 놈이 왜 여기 있지? 어머님, 죽었다던 사람이 왜 여기 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못 볼 걸 본 것 마냥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길래 제가 옆에 있던 산모에게 물었어요. 저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아세요? 그럼요. 아주 잘 알죠. 여기 있는 남자는 제가 사별한 전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기 마녀 같은 할망구가 제 전 시어머니죠. 나를 속이려고 죽었다고 구라를 쳤나 보네. 아주 웃기는 모자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과 사별을 했다니. 오빠가 말해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놀란 얼굴을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더군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저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야, 우라진, 네 이름이 우라진 맞잖아. 이 우라질 새끼야.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그 여자가 착각을 한 거라 판단했습니다. 저기,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제 남편은 우라진이 아니라 지미랄이에요. 아이고, 이름을 바꿔도 꼭 지 같은 거로 바꿨네. 지미랄이라.
오라진이나 도찐개찐이네. 이봐요 산모님, 이 새끼 오라진이 맞아요. 이 새끼 엉덩이에 7개의 점, 북두칠성이 있죠? 어머, 제 남편 엉덩이를 어떻게 아세요? 거봐요, 이 새끼 나한테 죽었다고 구라치고 새장가를 갔나 보네. 이 새끼랑 언제 결혼했어요? 말해봐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봤는데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윽고 제 옆에 있던 남편의 전초라고 하는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휴, 졸라 어이가 없네. 자, 잘 들어요, 언니. 이 우라진인지 지미랄인지 하는 이놈의 새끼가 어떤 놈이냐면 취직 못해서 빌빌거리는 놈을 제가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결혼 비용도 다 대주고 사람 고실하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일 배우고 혼자 사업하겠다고 사업 자금도 가져갔죠. 사업이 흥하기 시작했고 돈을 좀 만지더니 저랑 이혼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마 그쪽이랑 바람나서 사귀고 있을 때 나를 잘라낼 마음을 먹었겠죠? 제가 일 때문에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한국으로 날아와서 봤더니 벌써 장례를 치르고 벌써 화장을 했더라고요. 시댁 안에 니미럴 이 새끼 유구를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또 사망신고까지 해놨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남편을 잊고 살다가 재혼해서 애기 낳고 이렇게 산모로 누워있는 겁니다. 이 새끼 나랑 이혼하게 되면 소송으로 사업장을 빼앗기고 어쩌고 할까봐 입을 싹 닦으려고 생쇼를 한 것 같네요. 어머님, 니미럴, 내 말이 맞지? 옆에 있던 남편 전처의 말을 들어보니 저와 남편이 사귀던 시점에 사망사고를 꾸몄더라고요. 제가 계속 못 믿는 표정으로 있었더니 전처가 남편의 엉덩이 북두칠성 말고도 겨드랑이에 암내가 나는 것도 맞추더군요. 제 남편의 엉덩이 점과 암내 나는 것까지 다 아시다니 이게 모두 사실인 것 같네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긴 뭘 어째요. 나랑 같이 이 두 모자를 반쯤 죽도록 패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면 되죠. 그럼 저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주둥이가 실로 꿰매졌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두 모자가 저와 옆에 있던 산모인 전처에게 큰 사기를 친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윽고 당연하고 그동안 속아왔던 것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아이 우라진, 너 신부는 어떻게 위조한 거냐? 오늘 나한테 제대로 걸렸네. 주둥이가 달렸으면 뭐라고 말을 해봐. 그게 여보,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사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당신 아버지가 사업 자금 주고 갑질을 심하게 한다면서 며느리를 갈아치우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 그러다 내가 지금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니까 작전을 세우신 거라고. 당신이나 장인어른이 해외에 자주 나가니까 그 사이에 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하시더니 나더러 죽은 척을 하라는 거야. 그럼 사업장을 없애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면서 말이야. 위자료 한 푼 주지 않고 이혼할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쇼를 벌였어. 신분을 위조한 건 생각보다 쉬웠어. 지미랄이라는 사람은 노숙자야. 그 사람한테 300만 원의 신분을 산 거야. 여보들아, 우리 과거는 잊고 조용히 넘어가자. 나 이제 애 아빠인데 첫 번째 아내인 당신이 눈 감아주면 두 번째 아내랑 계속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거야. 주저리.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이 설명하자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과 결혼을 했다는 게 끔찍하게 치욕스러웠어요.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저와 전처에게 빌더군요. 전처에게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고 했고 저에게는 계속 결혼 생활을 하자면서 많은 걸 바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뭘 잘했는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상황 판단이 끝났으니 전처와 눈을 마주치고 두 모자에게 돌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처가 자기의 베개를 시모 면상에 집어 던지고 공중을 점프를 하더군요. 그리고 눈을 잠시 감았다 뜬 시모의 면상을 발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꽝 소리가 나며 자빠졌어요. 이 님이 우라질 치밀할 애미녀나, 사람이 죽었다고 개구라를 쳐? 니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끝까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에이 진짜 감히 시어머니한테 날라차기를 해. 에라이 모르겠다. 죄다 걸렸으니 이판사판이다. 니년들 조져버리고 마이 베이비랑 여길 뜨겠어. 베이비, 넌 싸가지 없는 후처를 맡아라. 난 갑질 떠는 종갓나 전 며느리를 맡겠다. 엄마, 진심이야? 에이, 모르겠다. 알았어. 빨리 조지고 튀자.
해외로 뜨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끝장을 내주자고. 두 모자는 용서 비는 걸 포기하고 저희에게 맞불 작전으로 공격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의 전처는 시어머니의 주먹을 손쉽게 휙휙 피하고는 예사롭지 않은 못놀림으로 니킥과 하이킥, 잽과 훅을 연타로 날렸답니다. 지금 내 현재 남편이 격투기 관장이야. 내 킥과 펀치 맛이 어떠냐, 이 니미럴려나. 아씨, 나도 왕년에 한 조막 했는데 쪽도 못 쓰겠네. 강적이야. 하지만 나에겐 필살기가 있어. 넌 2년 물어뜯기가 뭔지 보여주겠다. 얼마든지 해봐, 이 늙어 빠진 망나니년아. 이야. 시어머니가 전처의 주먹을 피하고 허벅지를 깨물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처의 허벅지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시어머니의 강냉이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내 이빨, 1년 타이턱에 뭘 켜놓은 거야? 아까 뭘로 들었어? 내 현재 남편이 격투기 관장이라고. 그동안 체력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내 말벅지를 언제 써먹나 고민이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써보는군. 이제 시작이다, 이 치밀할 애미녀나. 시어머니는 강냉이가 털리고 면상을 겁나게 쳐맞은 상태라 힘을 내지 못하고 전처의 킥과 펀치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저는 싸우는 법을 몰라 달려드는 남편의 머리채만 잡고 흐드러지게 흔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지미랄 씨가 제 뺨을 날려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를 산송장으로 만든 전처가 눈을 돌리며 흥분을 해서 그 자리에서 높이 날아올라 남편의 머리에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전처의 머리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남편의 머리에서 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이는 해롱해롱거리다가 이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 오라질 님이랄 놈아, 감히 산모 뺨을 날려? 너 오늘 되졌어. 사지를 뽑아버리겠다. 반쯤 넋이 나간 남편을 바닥에 눕힌 전처가 그의 팔을 잡고 안발을 시도했습니다. 여보, 기권 알았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것 좀 놔줘. 이러다 내 팔이 부러지겠다고. 이건 스포츠가 아니야, 실전이라고, 이 우라질 놈아. 네가 산모를 쳤으니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간다! 내 팔! 전처는 남편의 팔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자 놓아주었습니다. 남편은 팔을 만지며 움직여봤는데 힘없이 흔들리는 낙엽 같았어요. 이런, 감각이 없어. 내 팔에 감각이 없다고. 야, 이년아, 사람을 이렇게 빙신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이 새끼야, 아직 멀었어. 다음은 네 다리를, 아니지, 이 새끼 나중에 또 장가가서 여자 힘들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너의 가운데 다리를 부러뜨려주마. 간다! 그녀는 매트리스의 한 장면처럼 공중에 붕 떠서 두 팔을 벌리고 양발을 오므리고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곧 오른발을 천장으로 높이 들어 올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어요. 이야, 간다! 불꽃! 킥! 그녀의 발이 남편의 가운데 다리를 정확히 가격하며 미더덕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두둑 하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 거기가 소중이의 감각이 없어. 아프기라도 하면 비명을 지르겠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되긴, 내 환상적인 불꽃킥으로 너의 미더덕만한 소중이를 박살낸 거지. 이제 남자 구실 못하게 생겼군. 뭐 어차피 감옥에 가면 쓸데도 없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오른팔은 낙엽처럼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가운데 다리에서는 누런 오줌이 흘러내렸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니 우스워서 깔깔거리고 웃고 말았답니다. 아, 졸라 웃기네. 니미럴 씨 많이 아파? 이게 다 네가 저지른 죄에 해당하는 벌 중 하나야. 아, 저기 아우님, 저 시어머니한테 물벼락을 돌려주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물을 떠올 테니 어떻게 물벼락을 뿌려줄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 동작을 취하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움직이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었네요. 이윽고 전처가 양동이에 물을 가득 퍼담아 돌아왔고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말해주었어요. 저 아우님, 저한테 마지막 피날레가 떠올랐어요. 진짜 판타스틱한데 들어보세요. 전처의 귀에 대고 제가 상상한 물벼락 쇼를 말해주었습니다. 우와, 대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하도록 하죠.
자, 하나씩 잡읍시다. 무거운 지미라를 잡을게요. 그럼 저는 지미랄 애미년을 잡겠습니다. 저희는 두 모자를 각각 들쳐업고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곧바로 두 모자를 들쳐업은 저희 두 여인이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터져 나왔는지 제 등에 엎인 시어머니가 깃털처럼 가볍더군요. 이윽고 공중에서 시어머니의 두 다리를 잡고 머리가 바닥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전처 역시 남편의 두 다리를 잡았죠. 저희 둘은 동시에 두 모자를 양동이에 철렁이는 물속으로 쳐 박아버렸습니다. 두 모자의 머리가 동시에 박혔죠. 쏴 하는 파도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양동이가 빠직하고 깨져버렸어요. 두 모자의 머리통이 너무 커서 양동이가 버티지 못하고 부셔졌더라고요. 물벼락의 반죽음을 맞이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서 콜록거리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저와 전처는 악수를 하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언니, 훌륭했어요. 이제 경찰이 올 테니 다 끝났습니다. 아우님, 덕분에 제가 이 미친 모자의 정체를 알게 됐네요. 제 인생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한박 웃음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시모자가 몸을 세우며 무릎을 나란히 꿇었어요. 새끼들아,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우릴 반쯤 조져놨으니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릴 보내달라고. 이 늙은이가 이렇게 비마.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니? 여보들아, 나 엄마가 시켜서 여보들을 속인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보내줘. 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뒤통수를 뻑 소리를 내며 난리더군요. 이 갓나 새끼가 지 혼자 살겠다고 이 애미를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내 베이비라고 할 수 있는 게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그렇게 싫다 했는데도 첫 번째 마누라한테 죽음을 위장하자고 고집을 부렸잖아. 그래서 거짓말이 꼬리를 물어서 지금 마누라한테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친 거고. 이 새끼 봐라. 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등신으로 살 놈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꼽아? 에이 몰라.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 저희는 한심한 시모자를 내려다보며 찝찝거렸고 마지막으로 따기 한 대씩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곧 병원 안으로 들이닥친 형사들이 두 모자를 긴급 체포했답니다. 그리고서 저와 전처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각자의 아기를 안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언니, 오늘 보니까 나랑 손발이 꽤 잘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내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내가 연봉은 많이 챙겨줄게요. 어머, 저 방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한테는 술안주로 씹을 만한 이야기가 아주 많잖아요. 아우님, 아니 대표님, 감사해요. 그럼 저희 몸 풀고 같이 일해봐요. 예스, 오늘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네요. 그렇게 전처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희 둘을 농락한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서 사기,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문서 위조 행사죄로 아주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리고 저와의 혼인은 취소되었고 위자료를 저와 전처에게 지급하며 전 재산을 잃게 되었어요. 어차피 모두 전처의 돈이었으니 두 사람이 손해본 건 딱히 없을 겁니다. 여하튼 두 모자는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중에 출소했을 때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 정도면 꽤 시원한 복수로 마무리가 된 거 맞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딸아이를 맡기고 남편의 전처 회사에 들어가 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손발이 워낙 잘 맞아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바뀐 지금도 아주 친하고 긴밀한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건 제 딸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건데 사람 일은 아직 잘 모르니 다음 인연을 기다려 보려고요. 좋은 남자가 있으면 재혼을 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반전을 거듭하고 시원한 사이다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딸아이를 보러 그만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역대급으로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